한반도의 통일은 분단 이후 지금까지 제1의 수건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국가 체제가 하나가 된다는 건 여러 분야가 얽히고 설켜 있어 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기자가 만난 사람들, 이번 시간에는 수십 년간 통일 분야, 그 가운데 법제화를 연구해온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 소송규 단장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앞서 언급한 사업단 소개부터 해주시죠. 예. 대진대 통일교육선도대학 사업단은 2020년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공모사업을 통해 4년간 매년 국비 2억 원을 지원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국비 2억 원과 대진대 교비 2억 원이 투자됩니다. 대진대 학생들을 위해 4년간 총 1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대입니다. 모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올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처음 국비 지원을 받자마자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오프라인 위주 사업 위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설계가 된 사업인데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처음에는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웠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이제 올해부터는 지난해 이제 연습이 되어서 그런지 처음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전제로 온라인을 위주로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오프라인을 자연스럽게 방역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랜섬으로 하는 현장 체험을 한다든지 온라인 토크 콘서트 등등 비교적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법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통일과는 약간의 교차점이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통일부하고 이렇게 인연이 맺게 됐나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요. 네. 제가 이제 대진대학이 1992년도 이제 개교가 됐는데요. 저도 이제 초창기 93년도에 대진대학에 와서 이렇게 아마도 접경지역 소재 대학이라는 지리적인 그런 여건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2011년 제가 이제 입학 홍보처장 당시 이제 보직을 한 시절로 기억이 되는데요. 당시 이제 총장님이셨던 이천수 총장님께서 저에게 이제 대진대학이 좀 특성화 한번 해보자. 그럼 특성화는 뭘로 할까? 통일 관련 기관을 유치를 해서 특성화 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주셨고, 저도 사실은 계속 그런 공부를 해와서 그래서 이제 통일부에 이제 협의를 하고, 그래서 통일부에서 우리하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당시에는 국립통일교육원에 이제 2년 단위로 전국에 이제 각 시도별로 지역통일교육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17개가 있는데 그걸 한번 지정을 받아서, 근데 그 지정을 받는 게 기존에 있는 대학이 이제 경인교대였습니다. 그 기존에 있는 대학이 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한 3, 4년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통일교육센터를 유치를 했고, 아마 이런 공로를 좀 인정을 받아서 2016년에 좀 자랑 같습니다만은 5월 23일에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성류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은 꽤 오래된 시간인데요. 통일 관련 교육에서 어떤 활동을 또 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통일 교육은 이제 학교 통일 교육, 초중등 고등학교 대학생 포함한 학교 통일 교육, 또 일반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통일 교육,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 통일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에 있다 보니까 학교 통일 교육은 이제 늘 이제 연구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역통일교육센터라는 것을 하면서 사회통일교육을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한 거 빼고 공식적으로 8년을 했죠. 지금 가장 모델, 전국적으로 통일부에서도 인정하는 가장 특성화된 공무원 통일교육 모델이 양주시입니다.
예, 2018년부터 이제 올해도 하고 있는데요. 4년간 지속적으로 공무원 통일 교육 모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간 단체로서 제가 직접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2019년부터 우리 대진대학교 졸업하신 학부, 석사, 박사 또 이제 이런 전문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개성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 회장 맡아가지고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교육 활성화에 지금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일에 대해서 교육도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는데 어떤 계기로 저 통일 교육을 이렇게 연구하게 된 겁니까? 뭐 법학을 하지만 북한에는 법률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북한에도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남북한 법률을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럼 이게 차이점이 뭘까? 그래서 계속 그 차이점, 남한하고 북한하고 그래서 그 차이점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결실로 이제 제가 이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작년에 여기 이제 통일 교육과 그 통일 법제를 이해하는 12개의 시선이라 그래서 이제 후배 우리 교수님들 두 분하고 해서 제가 이런 책자를 이제 그동안 공부했던 걸 하나 발간했고요. 이제 매년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이제 법학자가 바라보는 통일 교육과 이제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뭐 책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올 연말쯤에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남북한의 법 가운데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남북한의 법 차이는 이제 뭐 다 일반적인 사람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통치 구조가 일단 차이가 있죠. 우리는 이제 선거를 통해서 하는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다 알고 있는 거고 이제 저는 그런 다 알고 있는 것 말고 일상생활 측면에서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뭐 우리 고대 소설 심청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사회는 이제 뺑덕 어머님과 심청의 관계를 새엄마, 계모라고 하잖아요. 이게 아마 남북한에 제일 큰 차이가 있어요. 북한은 그게 정말 친엄마예요. 그 친엄마를 법률상으로는 혈족이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게 계모가 혈족이 아니고요. 인척입니다. 우리 법률상으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지금 만약에 입양을 하지 않으면 북한은 혈족이기 때문에 그대로 계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심청이가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뺑덕 엄마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인척이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것 이외에도 우리 남한은 이제 만 18세가 되면 남녀가 이제 혼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좀 다릅니다. 북한은 남자 18세, 여자 17세.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조금씩 남북한이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네, 통일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게 준비해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외에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과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부부 사이에도 계속 잘 싸우잖아요. 우리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른 것을 거꾸로 이제 부모가 내 이야기가 옳으니까 자꾸 획일적으로 내 이야기가 맞다고 또 옳다고 서로 주장하고 통일적으로 내 이야기가 많으니까 천편일률적으로 뭐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는가. 이제 싸우지 않으려면 저도 올해가 이제 결혼 30주년인데요. 싸우는 이유는 집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에서 입장을 바꾸어 놓고 일단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싸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남북 문제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북한을 이해를 하고 그 북한에 대해서 체제가 이렇구나. 이걸 이해를 하면 나머지 정치적인 부분, 통합 부분은 정치인들이 그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법률가로서 이 통일은 언제 될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제가 그건 대답하기도 어렵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류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통일이 오지 않을까. 이건 제가 독일 갔을 때 독일 연방 그 의회에 이제 한독 그 교류연맹 그 국회의원을 만났는데 이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되어가지고 개성도 놀러 가고 싶고 평양, 뭐 신의주 요즘 제가 이제 경제 특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특구대에 있는 이런 데도 가보고 싶고. 우리 단장님은 북한의 법, 남한의 법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그 가운데 지금 관심을 두는 법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가장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것은 북한에 관련된 경제 특구, 북한에도 경제 특구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에도 평화경제특구법이라 그래가지고 접경 지역에 그 특구법을 만들려고 17대 국회부터 지금 21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하여튼 남한에서 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법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실제 이제 저희 박사 과정에 그걸 연구하고 있는 분이 와서 저하고 같이 그걸 공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특구, 남한의 경제특구법 뭐 다른 게 있나요? 다릅니다. 다르고요. 이제 외자도 북한은 이제 신의주부터 이제 그런 경제 특구에 대해서 외자, 그러니까 중국 자본, 그러니까 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남한 같은 경우 우리는 평화 경제 특구를 외자가 아니라 물론 외자를 하면 좋겠지만 남북 간이 통합이 되었을 때 남북한 근로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원래 초안은 이제 북한 근로자들이 남한에 내려와서 근로를 하자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건 조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뭐 그런 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개인적으로는 뭐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통일의 의미는 이제 거창한 담론은 아니고요. 제게 연구하고 공부할 거리를 주는 좋은 단어 뭐 이 정도 생각을 하고 큰 뭐 국가적인 측면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뭐 이런 의미 정도의 의미 부여를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단장님의 목표 그리고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우리 대진대 학생들한테는 2021학번 그러니까 올해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2학년이 되면 통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이야기라는 교과목을 신설했습니다. 대진대학을 졸업하려면 1학점입니다만은 PF입니다만은 교양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통과를 해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교과서도 지금 교수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집필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학생들한테 니즈에 맞게끔 흥미롭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제일 단기적인 목표이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이제 가장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국비 사업이 지나면 어떻게 할래? 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진평화통일교육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제가 초대 원장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통일이라는 이런 학술지를 올해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는데요. 1년에 2번 낼 생각입니다. 2번 내서 이제 지금 2003년 차인 2023년에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후보지 신청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대진대학교가 통일과 통일 관련 최고의 교육과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뭐 정년 때까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기여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통일에 앞서 국가 운영의 기본 골격과 같은 법의 틀을 준비한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통일 법제화를 위해서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